강의는 마음으로만 담아가세요. 스마트폰도 잠시 휴식이 필요합니다. 대신 음료나 쓰레기는 다시 가져간다고 약속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성 중심, 사람 중심 검증된 성공 시스템으로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SGM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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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 방송을 100만의 유저들이, SGM 가족들이 전 세계에서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천안에 오지 못해서 애가 끓고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보고 싶어하는 전 세계 SGM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천안의 식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뜨거운 얼굴로, 더 큰 박수로 그들에게 화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에 있고 천안에 가깝다는 이유로 이 모든 것을 누리지만 여기에 오지 못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전 세계에 떨어져 있는 우리 SGM들은 이곳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오늘이라도 빨리 당장 달려와서 김기준석 대표님의 강의를 듣고 싶고 여러분의 환한 얼굴을 보고 싶은 것이 그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들과 함께 숨쉬고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100만의 유저들은 이곳에 눈을 쏟고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계십니까? 세계 곳곳의 SGM인들이여, 우리는 당신들을 기억하고 있고 지금도 역시 뜨거운 심장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함께하고 있는 100만의 유저들이여,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상당히 크지요? 그래서 뉴스가 잘 맞지 않았고 저는 SGM을 선택한 MBC 전 아나운서, 지금은 SGM에서 디렉터라는 날개를 달고 글로벌 사업가로 변신한 윤경아,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석세스 세븐데이즈 아카데미는 5일째입니다. 그리고 온데이가 오늘은 특별히 김기준석 대표님의 강의로 연결이 될 만큼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고 우리 김기준석 대표님은 또 한 번 시간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 위해서 한 번 더 시간을 내주신 겁니다. 어쩌면 어떤 분이 올 줄 모르지만 그분이 이곳에서 희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면 이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한 번 더 서주신 겁니다. 원대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잘 보고 가시고요. 우리는 항상 이 자리에서 뜨겁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과 함께 이 소통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딩동 메시지는요, 인생은 공식이고 과학이다. 그리고 자신의 꿈에 미쳐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더불어 사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나 혼자 살 수 없는 삶. 우리는 도덕 시간, 윤리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 누가 말을 하더라도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이곳에서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 여기에 오신 분들은 얼굴을 바꾸러 오셨거나 사업을 알아보러 오신 곳입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1등이고 글로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업하는 곳입니다. 사업하는 곳에서 매출 1등,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삶을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매출하는 곳에서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함께 나눠가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손잡고 간다는 이 더불어 사는 삶, 이것이 바로 SGM입니다. 지금까지 제품이 좋고 그리고 많은 경쟁력을 통해서 1위를 했다면 우리는 그저 1위 그룹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따뜻함이 있고 인간미가 폴폴 풍기는 SGM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긍심을 갖고 SGM이라는 그 서식 하나만으로도 뜨거움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SGM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알고리즘은 성공, 부자, 감사, 더불어 사는 삶, 그리고 기부, 따뜻함으로 바뀌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동안에는 나만 아는 삶, 그리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삶이었지만 여기에 와서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서 따뜻한 문화, 기부의 문화를 우리가 앞장서서 설치하고 있고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긍정의 힘으로 오늘 또 에너지를 쏟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거저 오신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오신 여러분들입니다. 어쩌면 우주의 에너지로 올 수도 있고요. 또한 어떤 분의 말에 감동이 되어서 어떤 분들에 의해서 오셨겠지만 이 자리에 오셨으니 여러분 그 에너지를 오롯이 받아가시고 그 정열로 태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180도 바꿔주신 분 김기춘 수석 대표님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2018년) 리만 코리아와 함께 시작한 SG. 그 중심에는 김기춘 수석 대표가 있었다. 김기춘 수석 대표는 창립 2년 만에 리만 코리아를 업계 3위로 도약시키고 창립 3년째에는 리만 코리아를 업계 1위로 등극시켰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독보적 성장을 이루어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성장세를 그대로 글로벌로 진출시켰다. 2023년 미국, 캐나다에서 첫 발을 내딛고 2024년 대만, 홍콩으로의 확장, 그리고 2025년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까지 2018년에 시작해 지금까지 김기춘 수석 대표가 이룩해낸 결과이다. 김기춘 수석 대표는 하루 3시간 자고 한 해 이틀만 쉬며 아직도 달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SGM은 이제 시작이라고 이야기한다. 그가 꿈꾸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땅에 인셀덤이라는 브랜드를 탄생시키고 주식회사 리만과 함께 시작한 SGM그룹 수석대표 김기춘이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하시죠? 행복하시죠? 오늘 또 이렇게 행복한 여러분들 모시고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음에 제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고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강연을 시작한 지가 이제 만 7년이 넘어섰습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한테 그럽니다. 정말 대단하시다고. 그래서 뭐가 그렇게 대단해? 그랬더니 어쩌면 그렇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할 수 있느냐고 저한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더 대단하다고. 왜 당신들이 대단하냐? 똑같은 말을 똑같이 듣고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훨씬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정말 딱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회사에 가면 이 시간에는 막 회사를 거품 물고 자랑하고 우리 상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막 세계 최고라고 떠들고 함께 일해야 된다고 막 여러분을 설득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이 활용이 됩니다. 근데 저는 처음 시작과 함께 오늘까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똑같은 얘기가 뭐냐? 단 한 번뿐인 인생, 한 살이라도 젊어서 경제적 독립을 이루자. 우리 인생은요,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어서 돈을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걸 누구나 다 아는데 우리는 돈을 잘 벌지 못해요. 부자가 되지 못하고 성공을 못합니다. 왜 그런 걸까?
제가 살면서 깨달은 겁니다. 보고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돈 벌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을 보고 배운 적이 있더라면 우리도 그걸 다 잘할 수 있는데, 태어나서 여태껏 살면서 돈 벌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을 본 적도 배운 적도 우리는 없었던 거예요. 왜죠? 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그런 교육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돈 벌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은 이 지구상에 오직 한 곳뿐이래요. 그 한 곳이 바로 가정교육이래요. 돈 벌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곳은 가정교육뿐인데, 우리는 애석하게도 가정교육에서 그걸 보고 배우지 못했다니까요. 무슨 소리냐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한 번도 내 앞에서 돈 잘 버는 것을 나는 본 적도 배운 적도 없어.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을 나는 한 번도 본 적도 배운 적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너무나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합니다. 엄마 아빠의 직업도 대물림하는 세상이고요, 모든 의식이나 습관이나 말하는 투까지도 우리는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구상에서 인류가 겪는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을 꼽아라 그러면 가난병을 꼽습니다. 가난병. 나라님도 어쩔 수 없다는 그 가난병. 우리 인간을 그토록 잔인하게 만드는 것이 가난병입니다. 이 가난병이 왜 그렇게 처절할 정도로 끔찍하냐면 대물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은 모든 게 대물림이라니까요. 엄마 아빠가 학교 선생님만 해도요, 그 자식들이 학교 선생님 되는 확률이 열의 7은 학교 선생님 된대요. 엄마 아빠가 판사, 검사, 의사, 약사잖아요. 그 자식들이 70% 이상이 그 직업을 대물림 받는데요, 엄마 아빠가 장사하잖아요. 어김없이 그 자식들도 장사하는 확률이 70%쯤 된대요. 엄마 아빠가 돈을 잘 벌고 부자로 살잖아요. 그 자식들이 그렇게 사라지는 확률이 열의 7은 돈 잘 벌고 부자로 산대요. 그런데 끔찍한 사실이, 엄마 아빠가 가난하면 그 자식들이 가난하게 사라지는 확률이 자그마치 93%래요. 몇 프로요? 100명 중에 93명이 부모님의 가난을 물려받는다고요. 왜요? 보고 배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야, 내가 재산을 못 물려받았으니까 가난하지, 돈을 못 물려받았으니까 가난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가난한 습관, 가난한 행동, 부모님의 가난한 의식을 물려받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가난하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정말 잘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충남 홍성 광천에서 태어났다니까요. 여기서 1시간이면 제 고향에 간다니까요. 진짜 뭐 하나 잘하는 게 없는 그저 그런 시골 촌놈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저는 시골이 싫었어요. 가난이 싫었습니다. 어려서 늘 꿈을 꿨습니다. 나는 절대로 가난하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시골에서 살지 않을 거야.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고 알려준 적도 없지만 겨우 고등학교 나와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서울을 갔습니다. 서울을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미역거에 과일을 올려놓고 파는 과일 노점상으로 시작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되던 장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지나니까 돈이 막 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말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내가 열심히만 살면, 정직하게만 살면 하늘이 밥 먹고 살게는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하고 돈 번다고 소문이 나면 상황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하잖아요. 나 돈 번다고 소문 나잖아요. 앞집에 옆집에 뒷집에 똑같은 장사가 또 생긴다니까요. 아래층에 위층에 똑같은 장사가 또 생겨요. 내가 걔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나보다 덩치 큰 놈을
내가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세상사더라고요. 저는 지금껏까지 살면서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거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구보다도 가난이 싫었고 누구보다도 잘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열심히 살았지만 조금 벌었나 싶으면 까먹고 되나 싶으면 또 망하고 내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지금 제 인생을 돌아보면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전, 녹두전, 파전, 김치전, 전이라는 전은 다 겪은 것 같아요. 정말 한때 모든 것을 다 잃고 자살을 하려고 약을 먹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희망도 절도 없었습니다. 저의 유일한 소망이 어떻게 내가 죽으면 남아있는 식구들 밥 먹고 살게 하고 죽을까, 그게 오로지 유일한 꿈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죽으면 우리 식구들 밥 먹고 살게 하고 죽을까. 정말 지나가다가 좋은 차만 지나가도요, 저 차에 뛰어들면 우리 식구들 밥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죽으면 우리 식구들 밥 먹고 살게 죽을 수 있지? 이런 꿈을 가졌던 적이 있었다니까요. 희망도 꿈도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딱 한 사람 잘 만나서 오늘의 저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돈 벌고 싶으면, 부자 되고 싶으면, 성공하고 싶으면 열심히 살지 마세요. 그거는 아주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열심히 살다 보면 돈 벌 새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열심히 살고 노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돈 벌 시간이 없다니까요. 인생은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돈을 벌고 싶으면 돈 잘 버는 사람 옆에 있어라.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 옆에 있어라. 성공을 하고 싶다면 성공자 옆에 있어라 라고 제가 거품을 불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얼만큼 실천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내 주변에는 돈 잘 버는 사람이 없고 부자가 없고 성공한 사람이 없어서 보고 따라갈 사람이 없다 그러면 집에 TV 스위치 확 뽑아버리시고 서점으로 달려가세요. 서점에 가면 돈 잘 버는 사람이 쓴 책, 부자가 쓴 책, 성공한 사람이 쓴 책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 책 읽으세요. 그 속에서 돈 벌고 부자고 성공한 사람들의 의식을, 사고를 배우고 답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인생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정말 몸부림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성공을 했다고 남들 부러운 삶도 살았었는데 그게 얼마 가지 않았어요. 모든 것들을 나보다 덩치 큰 놈한테 다 뺏겨버리고 정말 처절하게 살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인생의 멘토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때 만났던 그 멘토님을 만나고 나서 오늘의 제 삶으로 완벽하게 리모델링에 성공을 한 거예요. 제가 아무런 꿈도 비전도 없이 살고 있을 때 우리 집에는 24시간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24시간. 텔레비를 꺼서 조용하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 잠잘 때도 TV를 틀어놨습니다. 12시 정규 방송이 끝나면 NHK를 틀어놓고 미국 방송을 틀어놓고 뭐가 칙칙거리는 소리라도 나야 내가 살 수가 있었어요. 조용하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던 시절에 TV에서 제 인생의 멘토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 첫 마디가 4차 산업, 그때 당시에 앞으로 21세기 무엇을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라는 타이틀로 강연을 하시는데요. 첫 마디가 그랬어요. 당신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만 해야 할 거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으라고? 그런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만 있다면 내가 어떤 거라도 할 텐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라고 하시는데 그분 첫 마디가 그랬어요. 남이 밟고 지나간 길에는 나 먹을 게 없다. 남들이 하는 일을 해서는 남 이상 될 수 없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 남이 가기 두려워하는 일, 남이 꺼리는 일을 해라. 그 속에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일은 또 어디에 있을까? 그분 TV 강연이 1시간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 강연을 듣고 나서 야, 나도 저분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 저분처럼 한번 되고 싶어. 그렇게
저의 멘토가 되신 분이 이영권 박사님이셨습니다. 서점으로 갔습니다. 이영권 박사님이 쓴 책을 사서 집에 와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강연한 테이프를 사서 매일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때 안양에서 살았는데 수원에 있는 어느 대학교 강당에서 이영권 박사님의 성공학 세미나가 있대요. 2시간짜리. 제가 그 세미나에 신청을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한 300석 되는 강연장이 꽉 들어찼습니다. TV에서나 보고 라디오에서나 듣던 책에서나 봤던 그 이영권 박사님을 실물로 본다는 그 설레임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시간이 돼서 이영권 박사님이 강연을 시작하십니다. 강연 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데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300명 되는 청강생들이 눈치 봐가면서 손을 다 들었습니다. 그때 이영권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 동네로 이사부터 하세요. 뭐부터 하라고요? 이사. 저는 정말 처음 들었습니다. 너무나 쇼킹했고 충격적이었어요. 부자가 되려면 근면, 성실, 열심, 노력, 절약, 저축, 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배웠고 내 인생을 온통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부자가 되지 못했는데 뭐라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 동네로 이사부터 가라고? 이건 또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지?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쪽에서 어떤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사님, 부자 동네로 이사 가려면 돈이 있어야 가지요. 누구는 부자 동네로 이사 가기 싫어서 안 가나요? 앞에 내가 앉아있다가 맞아, 야이씨,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누구는 뭐 부자 동네로 이사 가기 싫어서 안 가나? 돈 없으니까 안 가지? 제가 그러고 있는데 이영권 박사님이 가운데 서 계시다가 그 젊은이 있는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가더니 그쪽을 한번 크게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진정 부자가 되고 싶으면 월세 부담을 지고라도 뭐라고? 월세 부담을 지고라도 부자 동네로 이사부터 가래요. 저는 정말 거짓말 않고 그 말씀이 딱 떨어지는 순간 이따마는 쇠망치로 제 뒤통수 한 대 맞은 충격이었어요. 등골이 오싹하고 정신이 뻗떡 들더라고요. 맞다, 내가 답을 찾은 거야. 부자가 되는 길은 열심, 노력, 근면, 성실, 절약, 저축 이딴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될 환경으로 가란 얘기구나. 어디로 가라고요? 저는 그때 그 깨달음 하나였습니다. 2시간 강연 내내 내가 어떤 환경을 버리고 어떤 환경을 잡을까를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어떤 일인지 아세요? 먹고는 가도 들고는 못 가던 그 술을 끊습니다. 담배 끊었어요. 부정적인 친구, 돈 못 버는 친구, 가난한 친구, 친목계 동창회 이런저런 모임 싹 끊었습니다. 아버지 생신, 어머니 생신, 명절까지 싹 끊었습니다. 그리고 오롯이 제 주변을 찾아봤습니다. 돈 잘 벌고 부자고 성공한 사람이 누군가? 그런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 쳐다나 보나요?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눈만 뜨면 돈 잘 버는 사람, 부자, 성공한 사람들 주변을 얼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 심부름 허드렛 일 다 해줘가면서 그 사람들 뒤를 따라다녔는데 그때 제가 가졌던 별명이 딱가리라는 별명이었어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 다 나한테 딱가리래요. 저놈의 새끼는 간두 배알도 쓸개도 없대요. 눈만 뜨면 잘 사는 사람들 알랑알랑 쫓아다니면서 밑 닦아주고 다닌다고 없디다. 그러거나 말거나 했어요. 눈만 뜨면 돈 잘 벌고 부자고 성공한 사람 주변에 얼쩡거리기 시작했고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을 때는 돈 잘 버는 사람이 쓴 책, 부자가 쓴 책, 성공한 사람들이 쓴 책을 가지고 씨름을 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제 삶의 궤적이 확 달라졌고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은 무엇을 하느냐 하나도 중요치 않습니다. 인생은 누구랑이에요.
인생은 누구랑이 정답이라니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내가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가장 자주 만나고 가장 자주 연락하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나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내가 만나고 어울리는 사람이 나하고 스피스피한 사람들입니다. 별로 다르지 않아요. 아닌데 나는 내가 눈 떠서 잘 때까지 만나고 어울리는 사람이 다 돈 잘 버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미 돈을 잘 벌고 있던가 얼마 가지 않아서 돈 잘 벌 사람이에요. 옛말에 어른들 그러시잖아요. 야야, 그 사람을 알려거든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을 봐. 내가 만나고 내가 어울린 사람이 내 인생이고 내 미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정답이라니까요. 이렇게 우리는 알려줘도 이걸 잘 실천하지 못해요. 왜 우리는 그걸 실천하지 못할까? 우리나라 말 중에 가장 무서운 말을 꼽아라 그러면 저는 끼리끼리라는 단어를 꼽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끼리끼리보다 더 무서운 말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은 소름 끼치게 무서울 정도로 끼리끼리예요. 어떻게?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끼리,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끼리,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뱅이는 이게요, 귀신도 못 말릴 정도로 정확합니다. 많은 여자분들을 제가 만나봤잖아요.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 여자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가장 큰 얘기가 뭔지 알아요? 아이고 내 팔자야. 왜 그러는데요? 내 발등 내가 찍었어. 어쩌다가 저런 왼수바가지를 만났다냐.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인간이 만나서 내 인생이 잘못됐다면 나는 그 인간 만나서 내 인생 좋아지고 그 인생 좋아진 거 있어요? 도끼니 객끼니예요.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면 그 남편 역시 나 만나서 인생 풀린 거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원망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어쩌면 친척이든 동기간이든 내 인생에 도움되는 인간은 하나도 없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들 뿐이라냐. 왜 그런 걸까요? 나한테는 왜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지? 나한테는 내 인생을 바꿔주고 운명을 바꿔줄 만한 귀인이 왜 안 나타나는 거지? 이렇게 한탄을 한다니까요. 그 이유가 바로 왜 그런지 알아요? 끼리끼리의 굴레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하고 별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내 팔자를 바꿔주고 내 운명을 바꿔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 끼리끼의 담장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세상 밖으로 뛰쳐나와서 새로운 만남을 가져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나 쉽고 편안한 건데 우리는 그걸 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보다 못 버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우리 너무나 자명한 거잖아요. 우리가 애들을 키워가면서도 우리 애기가 친구를 데리고 오면 공부 잘하는 애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애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런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애기들이 애기들 친구를 만나면 공부 잘하는 애들, 말 잘 듣는 착한 애들하고 어울렸으면 좋겠죠. 이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적 돈을 벌고 싶다고 하면서 찌질이도 돈 못 버는 사람하고 놀고 있어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가난뱅이들하고 함께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내 인생을 걸고 뭔가 물어보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돈 잘 버는 사람, 부자, 성공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누구한테 물어보는지 알아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 나만 또 못한 사람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봉사, 눈을 감은 봉사에 손을 잡고 걸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돈도 못 벌면서 돈 못 버는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간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제 이 세미나를 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말이 쉽지 그게 잘 되냐? 그리고 말이 쉽지 나도 그런 일 하고 싶은데 뭐 돈이 있어야 하지 아이고 이러잖아요. 그러고 하려는 의지도 안 보이고요, 포기부터 해요. 저는 이 세상에 못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은 미친 자들이 세상을 끌고 가는 거예요. 미쳐야 됩니다. 자기 일에 어떤 일이 됐든 그 일에서 성공했다는 사람 치고 미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미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아무나 미쳐요? 그거를 알아야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이 시간에 맨날 얘기합니다. 남의 말 듣고 사업하지 마라. 남의 말 듣고 투자하지 마라. 남이 꼬신다고, 남이 좋다고 한다고, 남이 허잔다고 넘어가지 마라. 이 세상은 아는 만큼만 볼 수 있다. 아는 만큼만 가질 수 있다. 공부하셔야 돼요. 누구 말 듣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제로.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알아도 될뚱말뚱한 게 인생사잖아요. 그런데 누가 허란다고 하면 그건 죽으러 가는 지름길이죠. 알면 미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일을. 미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미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미친 사람이 추운 거 더운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름에도 담요 덮고 다녀요. 미치면. 미친 사람이 힘이 세요? 힘이 약해요? 미치면요 장정 서너 명 그냥 거뜬하게 물려쳐요. 미치면 창피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모르는 게 뭐예요? 우리는 그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미치지 못하는 걸까? 알지 못해서 못 미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우리 집안을 통해서 시청각 교육을 제대로 받고 컸습니다. 우리 누나가 있는데 우리 누나가 동네에서 바람이 났었습니다. 우리 시골 동네가 한 130가구를 살았는데 130가구 정도가 사는데요, 동네가 95%가 김씨고 오씨여구 지씨여구 두 집 세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씨여구 바람이 났어요. 그런데 동네에서 오씨 지씨가 살고는 있지만 다 사돈이요. 왜? 동네끼리 결혼해갖고 얽히고 설켜가지고 다 사돈이요. 그런데 우리 누나가 오씨한테 바람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돈이에요. 어떻게 사돈이냐? 우리 작은엄마 언니가 그 집 부인이에요. 사돈이 사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막내 작은 아버지가, 막내 작은 아버지는 처형 아들이니까 얼마나 반대를 했겠습니까? 난리를 치겠습니다. 근데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이미 눈깔이 돌아갖고 미쳐버렸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하도 보다 못해 우리 막내 작은 아버지가 우리 누나 머리를 확 잘라서 가위로. 그럼 안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 누나가 만날까 안 만날까? 만나. 어떻게? 수걸수고 나가더라고. 내가 그걸 어려서 봤다니까. 그걸 내가 어려서 보고 자랐다니까. 미치니까요. 창피한 것도 모르고요. 미치니까 어른들이 큰 난리를 치는데도 끄떡도 안 해. 눈도 꾹박 안 해. 이게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대고 변명하면 안 됩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내 새끼들한테 물려줄 게 없어야 돼? 아니잖아. 내가 물려받은 재산이 없으니 내 자식들한테만큼은 마음껏 물려주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재주가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그러니까 내 자식들한테는 능력, 재주를 엄청나게 키워줘야 되잖아요. 학력이 딸리고 나이가 많다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저도 제 맘대로 제 인생이 안 될 때마다 저는 늘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지면 우리 가족들한테 어떻게 되는 걸까? 저는 내가 제일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수석 대표님은 돈 벌고 성공하고 나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어깨에 힘주고 사는 거예요. 에? 에? 그보다 행복할 수가 없어. 우리 각시가 밖에 나가서 무시당하지 않아. 우리 각시가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업신여긴 당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행복해요. 가다 힘들 때 엄청 많았습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힘든 순간도 있었다고요. 제가 화장품 회사를 입사했던 적이 있어요. 99년도, 98년도 12월 달에 화진 화장품에 제가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거기 부회장님이 한 달에 월급을 1억 받는데요, 저는 그때 6억 7천이라는 빚을 져가지고 어떻게 죽으면 잘 죽을까 연구할 때였다니까요. 어떻게 죽으면 잘 죽을까?
어떻게 죽으면 애들 밥 먹고 살게 하고 죽을까? 그럴 때 화진화장품에 갔어요. 화진화장품에 왜 간지 알아요? 화장품 회사인 줄 알았으면 저는 안 갔어요. 광고가 났어요. 교차로에 성냥깡만하게 구인 광고가 났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당신의 학력도 경력도 나이도 성별도 아무것도 안 물어본대요. 당신의 성공을 약속드립니다. 주 가로 열고 닫고 화진 코스메틱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코스메틱이 화장품 회사인 줄 알았으면 절대로 나는 거기 찾아가지 않았어. 나는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 코스메틱이라는 거를. 야, 이거 외국 회사인가 보다. 코스메틱이 뭘까? 일반적인 회사는 고졸 이상, 대졸 이상 학적을 따지고 나이를 따지고 경력을 따지는데 광고가 다 그렇잖아요. 이놈의 회사는 아무것도 묻지 않는 데잖아. 나이도 학력도 성별도 아무것도 안 물어본대. 그리고 당신의 성공을 약속드린대. 야, 이게 뭘까? 전화를 해봤습니다. 아가씨가 받아요. 아가씨, 제가 광고를 보고 전화했는데 네 제가 지금 바빠서 전화를 일일이 대응할 수가 없으니까요, 회사 방문을 해요. 아가씨, 하나만 물어볼게. 하나만. 거기 뭐 파는 데지? 왜? 나는 파는 건 자신이 없었으니까. 파는 거 아니래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전화로 다 말씀드릴 수 없대요. 회사 찾아오라고 딱 알려주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뭐 사기치는 데가 아니면 뭐 파는 데겠지 하고 전화를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차를 끌고 지나가다가 화진 코스메틱이라고 하얀 썬팅에 빨간 글씨로 어느 건물의 유리창에 써져 있어요. 아, 여기가 거기네. 그래서 갔더니 그 회사 부회장님이 한 달에 월급을 1억 받는데요. 글쎄, 연봉 12억이랍니다. 그 여자분이 남편이 샤프전자 대리점을 했었는데 쫄딱 망해갖고 애기 줄이라고 딸내미 하나, 그때 뭐 몇 살? 4살인가 5살짜리 하나 데리고 토권 3개밖에, 3개가 전 재산이었는데 그거 갖고 여의도 출근하기 시작해갖고 한 달에 1억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게 진짜일까? 야, 한 달에 1억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이 그때 2시간 강연을 하는데 2시간 내내 나는 한 달에 1억을 받으면 그 돈을 어디다 쓸까만 생각했어요. 어디다 쓸까? 진짜 2시간이 후딱 지나가더라고. 강연이 끝났어요. 물어봤어요. 나 같은 사람도 이런 데 오면 1억 받을 수 있어요? 저를 쭉 쳐다봐요. 한참을 쳐다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당연합니다. 선생님께서도 저처럼 한 달에 1억짜리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내가 나를 못 믿겠더라고요. 아이고, 나 같은 새끼가 어떻게 1억을 받아. 한 달에 1,000만 원, 500만 원만 벌어도 소원일 거다. 내가 속으로.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한 달에 1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만약에 화장품을 팔아 와라, 사람을 데리고 와라 했으면 나는 걸음만 나살려고 도망갔을 거예요. 저를 쭉 쳐다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회사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였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시키는 대로만 해서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한 달에 1억씩 번다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말은 다 그렇게 해. 말은 다. 저는 그때 결심을 합니다. 야, 회사가 시키는 대로 해서 내가 1억을 받을 수 있다면 물구나무 서서 걸어다니라 해도 나는 걸어다닐 거다. 우통 벗고 세상을 돌아다니라 해도 나는 돌아다닐 거고, 시키는 대로 다 할 거다. 한 달에 1억만 받을 수 있다면. 그러고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일찍 출근을 해요. 일찍. 그 회사는 일찍 출근하는 문화였어요. 회장님이라는 분이 6시도 안 돼서 벌써 막 회사에 출근을 해. 그러니까 일찍 출근하는 문화였어요. 저는 그 회사 햇수로 20년, 만 18년을 근무했거든요. 입사해서 명예퇴직하는 날까지 4시 반 출근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또 뭐를 할까요? 청소를 잘하래요. 그때 당시에 그 회장님은 일본 작가가 쓴 청소력이라는 책을 가지고 교육을 많이 하셨거든요. 인간이 청소할 때 가장 겸손해질 수 있대요. 인간이 청소를 해야 자기 자신을 비울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대요. 청소를 해야 복이 끌려온다고 늘 교육을 그렇게 하십니다. 청소 잘하라고. 저는 그 회사 출근해갖고
꼭 두새벽에 출근해갖고 청소를 제가 다 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실 청소는 물론이고 화장실 청소까지 제가 다 했어요. 그때 들었던 제 별명이 마당새예요. 마당새. 또 뭐를 할까요? 명함 50장을 들고 나가서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요. 명함 주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처음에 명함을 들고 나갔습니다. 제가 평촌에서 시작을 했는데, 평촌 뉴코아백화점 앞에 가서 명함을 돌리라고 나가 서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나만 보는 것 같아. 이거 묻죠, 이거 묻죠. 저기서 아줌마가 하나 오잖아요. 이 아줌마한테 하나 줘야지. 주변을 돌아보면 누가 보는 사람이 없나. 하다 보면 아줌마 그냥 지나쳐 가버려. 한 장을 못 줘, 한 장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루 50장을 돌리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명함을 돌립니다. 명함을 돌리는 게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또 뭐를 할까요? 홍보활동을 해요. 표준활동. 홍보활동은 뭡니까? 그랬더니 쇼핑백에 화장품을 가득가득 담아갖고 이걸 들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홍보활동을 해요. 저는 지금도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꼽아라 그러면 그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화장품 팔러 다니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저녁에 집에 가서 씻으면 하루 종일 쇼핑백을 들고 다니잖아요. 손이 안 펴져요. 젓가락질이 안 돼요. 떨려서. 쇼핑백이 무거우니까 손수건을 둘둘 말아갖고 막 이렇게 들어도 피가 쏠려갖고 이게 굳어갖고 안 펴져. 젓가락질, 숟가락질이 안 돼요. 더 힘든 게 뭔지 알아요? 발바닥이 뜨거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발바닥 뜨거워 본 적 있으세요? 하루 종일 서서 걸어다니다 보면 저녁에 집에 가면요 발이 화끈거려서 잠을 절대로 못 잡니다. 아이스팩으로 하고 얼음 마사지를 해도 그때뿐이야. 잠 못 자, 잠 못 자. 근데 저는 그게 힘들지가 않았어요. 왠지 알아요? 내가 1억을 받기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훈련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시작은 그 회사에서 지점장의 발탁을 받고 지점장이 돼서 상무, 수석상무, 대우, 수석상무, 전무, 대우, 전무, 부사장을 거쳐서 제가 사장까지 승진을 합니다. 늘 1, 2, 3등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무슨 판매 능력이 있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답은 사람한테 있어요. 사람. 우리가 인생에서 부자로 사는 방법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사람들을 나를 위해서 1억에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1억에만 만들면 돼.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1억에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면 돼요. 예? 우리가 직장 생활을 왜 해요? 월급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월급 받으려고 직장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1억에 만들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충족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벌고 싶어 한다. 그 사람이 돈 벌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건강해지길 원한다. 그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뻐지고 싶다. 이뻐지는데 열심히 도와줘서 그 사람이 필요를 충족하고 나면 그때부터 나한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2018년도에 2명에서 최백연 대표하고 저하고 2명이 시작한 이 일이 지금 100만 명이 훌쩍 넘었잖아요. 우리 유저들이, 우리 사업자들이. 여러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와닿지 않을 건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100만 명이 유저가 있잖아요. 제 앞에 100만 명이 하루에 1원어치씩만 화장품을 쓰면 100만 원어치가 팔리는 거예요. 10원어치씩 쓰면 하루에 1000만 원 매출이 뜨는 거예요. 1000원어치씩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8억? 10억? 예. 예. 여러분 돈은 이렇게 버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돈 벌 수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는 돈이 나를 위해서 1억에 만드는 거예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 돈이 나를 위해서 1억에 만들어라. 저는 인셀덤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버는 돈은 껌이에요. 미안하지만 여기서 버는 돈 집에 갖고 가는 거 1원도 없어요. 1원도 없다면 외람되지만 제가 이 건물 사느라고 대출금 이자 뭐 이런 거 갖고 이런 거 나가니까 내가 여기서 생활비 안 쓴다니까. 제가 투자해 놓은 곳에서 벌리는 돈이 훨씬 커진 지가 2, 3년 됐어요. 2, 3년 전부터는
여기서 버는 돈보다 내가 투자해 놓은 곳에서 벌리는 돈이 훨씬 커졌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당당한 거예요. 돈이 나를 위해서 1억에 만드는 거예요. 돈이 나를 위해서 1억에 만들려면 뭘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종잣돈 1억 원만 보세요. 1억 원. 종잣돈 1억만 만들어내니까 1억. 착같이 해서 1억만 가지고 여러분이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 1억 버는데 내가 3년 걸렸다 그러면 1억에서 2억 버는 데는 2년도 안 걸려. 2억에서 3억 버는 데는 1년도 안 걸려. 3억에서 4억 되는 데는 6개월이면 돼. 돈이 커지면 커질수록 눈사람 올립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눈사람을 만들어 본 경험이 다 있잖아요. 하얗게 눈이 왔습니다. 야, 우리 눈사람 만들자. 처음에 어떻게 해요? 눈을 긁어 모읍니다. 긁어 모아서 주먹만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눈이 있는 곳에 막 굴립니다. 굴려도 잘 안 달라붙어요. 눈이 손으로 다져서 이것이 대갈통만해지고 이따만해지잖아요. 이때부터는 굴리기만 하면 눈이 달라붙습니다. 이따만해지면 그때부터는 눈만 달라붙는 게 아니에요. 지푸레기, 세금파리, 나무똥가리 다 달라붙어요. 인생이 이런 거라니까요. 여러분, 여기서는 너무나 보고 따라갈 멘토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께 꼭 얘기합니다. 제발 아무나 만나고 아무나 사귀고 아무나 어울리지 마라. 여러분이 돈 벌고 싶으면 여기서 찾으세요. 누가 돈을 제일 잘 버나? 돈 잘 버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찾았으면 오로지 그 사람만 쳐다보고 그 사람을 배우고 그 사람을 따라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하세요. 금방 돈 잘 벌게 돼 있어요. 돈 잘 버는 사람은 잘 버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있어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오롯이 눈 떠서 잘 때까지 부자 곁에 있으세요. 성공하고 싶다고요? 성공자 옆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정말 많은 스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 홍준표 앤디를 제가 꼽아요. 예? 인생 역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2018년 제가 4월 달에 오픈을 했는데, 개업을 했는데 8월 말일에 오셨대요. 8월 말일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이 모습으로 왔어요. 이게 우리 사무실 첫날 온 날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네?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시다가 쫄딱 망해갖고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자기 이름 석자도 쓸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힘든 상황일 때 동네 알고 지내는 동생이 오빠 나 강남 가야 되는데 운전 좀 해줘 해갖고 운전해주러 따라왔다가, 이분은 그때 당시에 하루 소주 몇 병? 하루에 평균 서너 병 소주를, 담배는 하루에 몇 갑? 3갑. 그러니 얼굴이, 그것 좀 떼어놔. 그거 없애지 말고. 응? 여러분, 얼굴이 이게 어떻게 사는 사람 얼굴입니까? 눈만 딱 감으면 송장 얼굴이에요. 송장. 사람이 죽으면 저 색깔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 봤죠? 눈을 딱 감고 죽으면 저 색깔이라니까. 살아있는 송장이었다고요. 얼굴 자세히 보세요. 틀어져가지고 눈 밑에 이렇게 틀어져가지고 벌써 풍이 오고 있었어. 풍이 오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여기 오셔가지고 제 강의를 듣더니 나 결심해서 나 이거로 승부 낼래. 매일 출근을 해서 어디 앉아 알아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 저 옆에네, 옆에 앉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일은 하나도 못하면서 출근만 하는 거. 출근. 진짜로. 내가 망해서 쫓겨다니는데 데려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망해서 도망다니는 입장에서 누구한테 가서 물건을 사달라고 합니까? 저 얼굴 가지고 와서. 맨날 출근만 하는 거예요. 출근만. 그때 우리 사무실에서 가장 잘 나갔던 오빠가 하나 있어. 이훈옥 어디 갔냐? 이 아저씨가, 이 사람 인생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저분이었어. 저분이 11달 1등을 한 사람이, 11달 동안 계속 11달. 이분 100만 원도 못 벌던 시절에 저분은 평균 2, 3천만 원, 4, 5천만 원, 5, 6천만 원 한 달에 그렇게 벌 때요.
예. 이 아저씨.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딱 한 사람이었어. 최연숙 오늘 왔죠? 일어나 보세요. 인생이 이렇게 바뀌. 이분이 화정에서, 저 일산 쪽 화정에서 최현숙 족발이라고 족발로 아주 성공했었던 분이야. 족발집이 엄청 잘 되는 집. 네이버에서 검색 1등하고 주문 판매량 가장 많았던 최현숙 족발집 사장님인데, 허구한 날 일주일에 3번 4번은 저 족발집에 가서 혼자 소주를 3병 4병씩 먹고 있었다. 단골이었다고요. 그런데 여기 와서 교육을 듣고 한 달, 2달, 한 2달 반 정도 계속 집에서 얼굴만 만들다가 맨날 가던 사람이 한두 달 뜸했다가 그 식당을 가니까 얼굴이 싹 바뀌어서 갔잖아요. 저 사장님 깜짝 놀랬대. 아니, 저 양반이 온 거 같은데 왜 술은 안 시키고 족발만 시켜? 그래서 왜 술은 안 시켜?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얼굴이 확 바뀐 거예요. 아니, 얼굴이 도대체 그동안 뭐를 어디 가서 뭔 짓을 했길래 얼굴이 그렇게 좋아? 처음에 올 때는요, 거들 때도 안 봤대. 노숙자 같아갖고. 맨날 와서 8원은 주는데 말도 한 번 안 걸어봤다더라니까. 근데 매일 오다가 안 오니까 궁금했는데 몇 달 만에 오더니 얼굴이 싹 바뀌어갖고 술을 안 시키는 거예요. 족발만 먹고. 그래서 말 시켰대잖아. 도대체 뭐 했냐고. 그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고 저렇고 해갖고 우리 사무실에 오셨던 거예요. 저분이. 저분 한 분 모시고 와서 이제 갈래야 갈 수가 없어. 저분 때문에. 데려다 놓은 사람이 있으니까. 저분이요, 사업을 하는 것마다 성공을 했고 또 이런 네트워크 경험도 있으니까 촉이 빠르니까 나 결심했어. 이거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출근하니까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됐는데 후반일 때는 평균 한 2천만 원 정도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2천만 원 찍냐? 벤츠 타고 자기 신용회복 다 하고 다 가족들 다 돌보고 이제 이렇게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올 1월 6일 날 우리가 NM마케팅으로 전환이 된 거야.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그러니까 그동안은 내가 데려온 사람 것만 소득이 연결되다가 NM마케팅으로 전환하니까 저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연결이 다 되잖아요. 한 달 소득이 8천, 9천만 원대까지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요즘에 돈 쓸 게 없다고 해도 한 달에 8, 9천만 원씩 받으면 쓸 거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아이, 쓸 거 있다니까, 진짜. 이분을 누가 데리고 온 줄 알아요? 김나연 앤디 일어나 보세요. 동네 아는 여동생이야. 동네 아는 동생. 알고 지내는 것도 어떻게 아는지 알아요? 저 우리 홍준표 엄마가 병원에서 이렇게 요양병원에 계신데 요양병원의 간호원이었어요. 간호원. 그렇게 알게 됐대요. 그렇게. 근데 이분은 이제 눈썹 문신을 배워갖고 눈썹 문신도 해서 홍준표 눈썹도 거기서 해줬고 이제 이렇게 동네 이제 알고 지내는 언니 동생 이렇게 언니 오빠 이렇게 된 거예요. 동생하고 오빠. 그렇게 했는데 강남을 이 교육을 받으러 이제 누구한테 이 제품을 받아가지고 써보니까 좋은 것 같으니까 교육 받으러 가려다 보니까 강남에 여자들이 자신 없잖아요. 운전이 복잡하니까. 오빠 시간 있으면 나 강남 운전 좀 해줘. 나 여기 가야 되는데 오빠가 강남에 운전해주러 오면 운전해주러. 그래갖고 이 두 분이 이제 여기를 출근하기 시작했어. 저 최연숙이 오기 전에 맨날 앞자리만 와갖고 둘 다 어쩌면 일을 못해도 그렇게 못하냐. 참 진짜 기적도 그런 기적이 없어. 그런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출근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분이 올 때요 전 재산이 3천만 원이었대요. 임대아파트 보증금이 전 재산 3천만 원. 근데 아들이 장가갈 때가 됐네. 자기 꿈이 임대아파트 보증금 3천만 원을 빼서 2,500만 원은 아들 장가가는데 보태주고 자기는 500만 원만 가지고 월세방 얻어서 500만 원째 얼마짜리 월세 얻어갖고 눈썹 문신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게 자기 소박한 꿈이었대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데려올 사람도 없고 어쩌면 그렇게 판매도 못하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매일 출근을 해요. 그렇게 시작한 이 두 분인데 지금은 이 두 분 똑같이 우리 회사에서 가장 높은 직급인 내셔널 디렉터가 되신 거 두 분 다. 두 분 다. 네. 지난달에는 얼마 받았어요? 지난달에도 6천만 원 받았어. 이분이 여기 와서 인생이 어떻게 된지 알아요?
그 18평 임대 아파트 살던 거를 버리고 여기 와서 지금 몇 평짜리 살아요? 55평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살아요. 굴포천역, 부천에 가면, 부평에 가면 굴포천역 역사를 끼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55평짜리 살아요. 걸로 이사 오더니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뭔지 알아요? 다리가 아프대요. 집이 넓어서. 여기 올 때 차 무슨 차였어요? 모닝 중고차 타고 왔어요, 오빠가. 그런데 여기 지금 무슨 차 타요? 벤츠 S클래스 탑니다. 딸내미 BMW 저 미니 쿠페 사줬어요. 저 오빠도 뭐 타요? 벤츠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이 일이 되네 마네. 저도 얘기가 다 기가 있어서 듣는 얘기 참 많습니다. 야, 그 인셀점 돈 안 되더라. 누가 하는 얘기야? 못 보는 것들이 하는 거지. 못 보는 것들이. 예? 어디를 가도 이 세상은 파레토의 법칙이에요. 20대 80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해도 20대